안녕하세요. 북두시민혁명군의 전영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용산, 예전에는 청와대라 그랬죠, 대통령실과의 갈등에 대해서 해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산주의 사회에서도 그렇고 이 정당 정치를 하는 이 국가에서는 당과 정부의 그 관계 설정이 굉장히 어렵고 또 좀 까다로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당이라고 하는 거는 쉽게 말하면은 국가 통치 기구상으로 보면은 참모적인 역할을 해요. 그리고 어떠한 대통령실은 정책을 집행하는 기관입니다.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행정 수반이 대통령이니까 대통령이 정권을 가지고서 하는 것이니까 대통령실하고 당의 관계가 간단하게 말하면은 당에서 좋은 정책을 반영을 시키려 해도 현실적으로 대통령이 집행을 못하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고 또 정책이 너무 당에서 제시하는 게 탁상공론이라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도 있을 수 있고 예산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당에서 요구하는 것을 언제든지 대통령실이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조금 묘한 부분이 있어요. 공산주의 국가에서도 그렇지만은 언제나 당이 우위에 있습니다. 정당 정치에서는 당이 우위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자유우파의 국가,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나 하면은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대통령이 정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의 내각 책임제하고 다르게 대통령이 거의 뭐라 그럽니까? 왕권처럼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유우파의 정당에서 자유민주주의 정당에서는 우리나라 같이 아직 민주주의가 완전히 정착되어 있지 않다고 할 적에는 당과 정이 조금 엇박자가 날 때가 있습니다. 물론 다른 나라에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대통령이 최고 권한이니까 당의 말을 조금 무시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당은 대통령을 받들고 있고 대통령에 대한 모든 것을 관리한다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당에서도 대통령에 대해서 대통령실이라든가 대통령에 대해서 조금 자기 주장을 완강하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제도가 정당 정치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당과 대통령과의 관계가 늘 매끄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어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몇 가지의 삐걱대는 거는 자유우파 국가 혹은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당연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이제 어떻게 매끄럽게 해내느냐 하는데 아직 한국은 제가 볼 적에는 그래요. 아직은 정당 정치와 민주주의 정치의 역사가 한 100년, 100년입니까? 한 48년이니까 한 8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러고 그 80년의 역사도 한 반 정도는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를 할 수 없는 첫째는 1948년 이후에 한 10년은 국가 유화기로서 전쟁이 일어나고 막 국가가
자유민주주의라는 제도가 외부에서 도입이 되고 그러니까 국가가 유학이라서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를 만들지 못했고 그런 혼란 속에서 또 어떤 그 군부들의 통치가 또 한 20년 이상, 한 30년 지속되고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로서 출발한 지가 한 30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에는 대통령이 정당을 압도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사라지면 정당도 사라지는 정도였으니까 대통령이 사라지면 정당도 사라지는 그런 대통령 1인 독재에 가까운 그런 국가를 운영해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도 조금 미숙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선거체제에서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면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의외로 태도가 진실되고 또 그게 몸에 배인 어떤 태도를 보임으로써 국민들에게 굉장히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원톱 시스템, 쉽게 말하면 한동훈이를 중심으로 이 선거를 이끌어 가려고 결심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가지의 요인이 있는 거죠. 첫째는 당정 관계에서는 당이 우위에 있고 두 번째로는 이 선거를 한동훈이라는 원톱 시스템으로 가져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한동훈이가 대통령실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우위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지금 앞으로 선거가 끝날 때까지 한동훈이를 중심으로 움직여야 되고 한동훈이를 영웅을 만들어야 되고 한동훈이의 뜻을 따라야 됩니다. 왜 처음 그 설계를 그래 했으니까 지금 중간에 강을 건너는데 중간에서 말을 갈아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이 뜻대로 해야 되고 한동훈이를 받들어야 되고 한동훈이를 영웅으로 만들어야 된다 하는 필연적인 설계 구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려 하면은 자유시민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한동훈이가 어떤 조금 당정 관계에 있을 때 적절한 자유시민들의 호응이 있어야 됩니다. 찬성을 할 때는 찬성을 하고 반대를 할 때는 반대를 하면서 한동훈이를 영웅으로 만들어주는 조연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됐든지 간에 지금 국민의힘은 원톱 시스템이다. 원톱. 한동훈이를 중심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처럼 이런 해법이 이런 갈등이 일어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은 그 수습은 자유주의의 방식을 취해야 됩니다. 자유주의의 방식은 뭡니까? 각자 자기가 처해 있는 입장에서 법과 제도에 따르고 공정과 원칙 그리고 정의라는 대의명분대로 움직이면 됩니다. 각자의 이야기에서. 쉽게 말하면 대통령실은 집행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그러나 원리 원칙대로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당은 정치를 하는 사람으로서 정책 개발을 하고 국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입장에 있어가지고 정당으로서의 역할에 대해서 법과 제도에 따르고 공정과 원칙 그리고 정의에 따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조직 대 조직의 문제, 당과 정의 문제를 해결되면은 한동훈은 어떻게 해야 되냐? 한동훈도 비상대책위원장의 지금 현재 선거를 원톱으로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법과 제도 그리고 공정과 원칙 그리고 정의에 따르면 됩니다.
간단하게 말하면은 이종석 국방장관의 그 호주로의 대사 부임에 대해서 정부는 그렇게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공수처에서 이 출국 금지를 해제를 해주고 수사 일정에 맞춰서 하기로 해서 그걸 비워둘 수 없었기 때문에 그 호주 대사로 부임을 시켰다. 그리고 언제든지 공수처라든가 수사가 필요하면은 들어오게 하겠다. 이 말만 하면 되는 거예요. 당은 무슨 말을 하면 됩니까? 당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당은 국민들의 뜻이 들어오라고 하니까 공수처에서 부르고 다른 수사의 필요에 의해서 들어와야 입국해서 수사를 받아야 될 입장에 있다면 언제든지 들어와야 한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동훈이는 뭐냐? 지금 현재 원톱의 리더로서 그 두 개를 조정해가지고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들어와야 되고, 대통령실에서도 국민의 뜻을 받들어 들어오도록 할 것이라고 믿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국민의 뜻이니까. 지금 여기에 대해서 옳고 그르고가 아니니까. 그 정치라는 거는 법 위에서 그런 거를 조정하는 거니까, 자유우파 시민들로서는 부당하다고 생각하더라도 그쪽에서 요구하면 받아줘야 되는 게 정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지금 현재 수습 방향이라든가 이런 거는 최종의 조정은 한동훈이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지적했다시피 한동훈이가 원톱이라면 한동훈의 뜻대로 한동훈이를 영웅을 만들어 줘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뭐 앞에서 또 지적했지만 당정 관계에서 당이 우위니까 뭐 그거는 당연히 한동훈이가 책임을 지고 조정을 해야 되는 입장이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동훈이의 현재 상황은 너무너무 잘 됐다. 그런데 북두 시민혁명군들의 입장은 어떤 기조를 가지고 있나 하면은, 공적으로 못하는 거는 공적으로 책임을 지지 못하는 부분. 공과 사는 조금 달라요. 그래서 공과 사를 구별을 하라 하는데, 공적으로 정의가 있고 사적으로 정의가 있습니다. 대의명분이라는 게 있고, 사적으로는 조금 그 진영의 이익이라든가 이런 거를 다툴 적에는 그거는 사적으로 좀 정의하고 조금 어긋난 입장에 있다 보니까 당이나 정에서 이야기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원칙을 주장하는 한동훈이가 이제까지 5.18을 헌법에 역했다는데, 그거는 정치적인 용어입니다. 그건 헌법에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는 그거는 개헌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국민의 뜻을 물을 거예요. 그게 한동훈이가 들어가지 않는다고 무조건 들어가지는 게 아닙니다. 헌법을 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헌법 개정 절차는 복잡합니다. 국민투표까지 해야 되잖아요. 3분의 2. 국회 3분의 2를 얻어야 되고, 그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용어인데, 그런 정도로 우리 자유시민은 상식이 있어야 됩니다. 조금 수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동훈이가 5.18을 헌법에 넣는다고 괄괄 뛸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국회의원 선거가 3분의 2가 돼야 되는데, 그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선거판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 하면은,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진실이 밝혀지지 않는 부분이 아직 있다. 북한군이 개입했다고 주장하는 국민들도 태반이 있으니까 그거를 조사하라 했다 하는 이유로 도태우 후보를 공천을 취소를 하기도 하고 철회라고도 하기도 합니다만은 어쨌거나 그 공천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좀 전투적인 장해찬 후보도 그것을 막말이라는 이유로 한 10몇 년 전에 일을 끄집어내가지고 좀 전투형이니까 시비를 걸어서
후보를 야당에서 시비를 걸고 이래서 후보를 사퇴했습니다.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거는 사적인 이익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한동훈이가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한동훈이 이야기할 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유시민들이 그 사람들을 구제시키면 되는 겁니다. 한동훈이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는 당신네들이 그런 뜻을 가지고 있으면 당신네들이 문제를 풀어라. 저는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내심은 그렇다고 보고 우리 그 무소속으로 출마한 도태우 후보와 장해찬 후보를 압도적으로 지지해서 당선시켜 주셔야 합니다. 그거는 사적인 영역입니다. 그리고 그거는 자유시민의 영역입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은 당과 정에서는 불리한 문제가 있으니까 정치적으로 자유시민들에게 맡긴 겁니다. 그 맡긴 거를 자유시민이 문제를 해결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이번에 도태우하고 장해찬 후보를 자유시민들이 구제해내지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시키내지 못하면은 자유민주주의가 흔들립니다. 본때를 보여줘야 됩니다. 좌파들한테 한동훈한테 본때를 보이는 게 아닙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공적인 영역에서 저 문제를 진영의 이익을 말할 수 없는 사람 아닙니까? 아버지가 궁하다고 해가지고 애가 밥을 못 먹고 있을 때 애가 앞에 쌀이 떨어져 있는데 쌀을 들고 올 때 가져오라 하지는 못하잖아요. 모른 척 하는 거지. 그가 도둑질 하라고 못하지만은 아픈 가슴으로서 어떻게 해든지 자식이 그 밥을 해먹기를 원하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은 너무 집에 가서 밥을 억지로라도 얻어먹고 왔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처럼 한동훈 위원장도 도둑질 하라고 말은 못하잖아요. 헌법에 올리겠다고 정치적인 발언을 했는데 그거를 자기가 번복할 수 없으니까 자유시민 꼭 자유주 진영의 이익이라면은 여러분들이 해결하시오. 이런 자유시민들에게 일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우리 자유시민들이 장해찬, 도태우 두 후보를 압도적으로 지원해서 당선시켜야 된다. 그럼으로써 한동훈 위원장의 입지가 탄탄해질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반대를 해도 자기는 원칙을 지켰고 또 앞으로 협상에 나갔을 적에 헌법에 올리고 싶지만 이렇게 반대하는 국민들의 뜻이 있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도태우 후보와 장해찬 후보를 문제를 가지고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자유시민의 자율적인 몫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유시민들이 도태우와 장해찬 후보를 반드시 당선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꼭 끝으로 꼭 이야기하자면은 우리가 지금 선거운동에 처음에 제가 북두시민혁명군의 입장을 밝혔다시피 원톱 시스템이라면은 우리가 이렇게 자율적으로 한동훈이를 받들어주는 그런 수준 높은 자유시민이 돼야 됩니다. 반대할 때는 반대하고 왜? 한동훈이를 미워서 그러는 게 아니라 외교적으로 누구하고 협상을 할 적에는 시민들이 반대를 해줌으로써 저쪽에 다른 상대국에게 이익을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한동훈이에게 무슨 일을 할 적에 반대할 때는 격렬하게 반대하고 찬성할 적에는 격렬하게 찬성을 하는 그런 태도를 보여야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국은 이 한동훈이의 수습은 한동훈이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또 이번 선거판은 한동훈이의 주도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당정 관계에서는 당이 우위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지금 설계가
한동훈 중심으로 설계가 되어 있다는 거 여러분한테 재차 강조를 하고, 그리고 공적으로 공개석상에서 말할 수 없는 것은 자유시민들이 스스로 그 일을 해내는 그런 역할 분담을 분명하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이번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도태우 후보와 장해찬 후보를 반드시 당선시켜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한테 여러 가지 이유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